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반응하는 컨텐츠를 찾아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쓰레기인 거예요. 반응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반응하는 컨텐츠들은 어떤 건지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제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주의사항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같은 회사예요. 시스트롬이라는 젊은 청년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고, 그것을 한국 돈으로 1조 정도 되는 금액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컨텐츠만 허용이 된다면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광고가 집행이 가능해요.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모바일에서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시의 주의사항도 페이스북 포함이라고 써있는 것처럼 페이스북과 대동소이하다라는 점, 페이스북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개의 업종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온 화면입니다. 어떤 건 헤어스타일, 어떤 건 화장품, 뭐 폼클렌징,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키워드, 여러분들의 상품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품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우물정자를 넣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큐레이션화돼서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 게 컨텐츠 사례 스터디의 시작점이에요.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일 수도 있고 색조일 수도 있어요. 색조 중에서도 립스틱일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폼클렌징이라는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의 키워드에 맞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단어 하나를 검색한 다음에는 그 단어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연관 검색어,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화장품 검색하고 끝날 게 아니라 폼클렌징,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 그 키워드를 다 입력해 보셔야 돼요. 가장 권장하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10,000장 정도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면 10,000장 하고 바로 포기하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만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공부를 해도 10,000장 정도는 충분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 포함이기 때문에 10,000장이라는 단어에 기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내가 많이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스타에서 어떤 컨텐츠가 인기가 있고 저 업체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그리고 밑에 글씨 쓰는 거, 텍스트 입력을 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워딩과 어느 지점에서 해시태그를 몇 개 정도를 이러한 단어로 구성해서 넣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익혀야 돼요. 감각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최하 10,000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10,000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는 한 400만 장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400만 장 정도인데 10,000장 여러분들이 한 달에서 3개월이면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컨텐츠를 분석할 때 키워드를 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가 있어요. 사람이 제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은 없고 제품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컨텐츠를 보고 내가 이런 컨텐츠를 모티브를 따서 혹은 이런 컨텐츠를 내가 레퍼런스로 내 것도 한번 적용해서 녹여봐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할 때 분석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주의사항인데요. 간혹 가다 보면 컨텐츠가 좋아서, 컨텐츠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컨텐츠를 올린 사람이 그냥 셀럽이야. 그래서 컨텐츠 안 봐. 이 사람이 추리링을 입고 있던, 라면을 먹고 있던, 여러분들의 제품 들고 있던 그냥 막무가내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컨텐츠 레퍼런스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좋아요가 많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컨텐츠가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좋아요가 한 20개 있어. 근데 하나는 좋아요가 한 4,000개 있어요. 근데 컨텐츠 유형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4,000개 있는 컨텐츠 유형을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로 삼게 될 건데, 그걸 방해하는 게, 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유저가 셀럽일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셀럽이면 무방비 상태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많이 쌓이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좋아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누르려고 보니까 좋아요가 한 17개 있어. 누르려다가도 말게 되는 게 사람인데 누르려고 보니까 1732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일 경우에는 그게 물론 좋은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컨텐츠가 나쁜데 진짜 셀럽 때문에 누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골랐는데 그게 판단이 안 선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좋아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댓글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셀럽에 대한 무조건적인 팬심 때문에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한 관련 얘기가 댓글에 거의 없어요. 근데 셀럽도 좋지만 컨텐츠도 좋고 그 제품도 궁금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진 유저들은 그 제품에 대한 문의나 이 제품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댓글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컨텐츠는 제품의 소구점을 잘 잡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레퍼런스를 삼아도 좋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셀럽이 아니야. 안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컨텐츠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었어. 근데 어떤 컨텐츠가 유독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은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다 혹은 상품에 대한 소구점이 컨텐츠에 명확하게 녹여들었다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저가 셀럽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컨텐츠를 레퍼런스로 삼는 점을 강력하게 공고해 드립니다. 당연하겠죠. 유저가 셀럽도 아닌데 좋아요가 많아. 어떤 특정 컨텐츠가. 근데 이 유저에 따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컨텐츠는 좋아요가 없어. 그럼 당연히 그 컨텐츠가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컨텐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할 컨텐츠도 정해놨고요. 이런 컨텐츠는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유의 컨텐츠도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작을 해야 돼. 제작할 때 주의사항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인스타그램은 99%가 모바일로 사용을 합니다. 모바일에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모바일 화면에 한 개의 컨텐츠씩 보이지만 페이스북은 전체 화면에서 사각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한 줄에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3분의 1로 나옵니다. 물론 홈 버튼으로 들어가면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하나씩 나오지만 처음에 보여주는 컨텐츠는 한 줄에 3개라는 거죠. 모바일 한 화면에 컨텐츠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소구점이 잡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될까요?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PC로 보는 걸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 PC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PC로도 인스타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모바일로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PC는 보는 것만 가능하지만 PC로 보고 마케팅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PC로 마케팅을 하고 모바일로 확인을 하지만 인스타그램만큼은 처음부터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 마케팅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최적화에 대한 부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바일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페이스북과 똑같이 이미지에 텍스트 비중이 2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컨텐츠에 텍스트가 많은 광고는 성과가 없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미지에 텍스트 비율이 많으면 실제 도달률을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형태로서 페이스북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게 글자고 어느 게 그림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글자를 절대 많이 넣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광고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정 바탕에 흰 글씨 쓰여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 보일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귀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일 건데, 검정 바탕에 흰 글씨,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이런 컨텐츠는 실질적으로 클릭률, 즉 반응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모바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응이 좋은 컨텐츠 위주로 가볍게 사진을 한 장 혹은 두 장 찍어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모바일에서 옆으로 넘기면 사진을 여러 장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즉 이미지에 글자를 입히거나 혹은 이미지 밑에 댓글을 넣어서 스토리 있게 카드 뉴스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의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적절한 이벤트. 모든 알고리즘은 좋아요, 공유, 댓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이 없었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한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벤트는 SNS 마케팅에서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필수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료 광고를 통해서 컨텐츠만 올리고 체험단을 하고 유저들이 올린 거에 감사하다라는 댓글만 남기는 게 아니라 공식 계정을 통해서 혹은 개인 계정에서도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를 통해서 도달을 극대화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